제가 채팅을 계속 보고 있을게요. 그래서 혹시 뭔가 오류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채팅으로 좀 알려주시고, 제가 어저께 그 주석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좀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오늘은 조금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에 제가 설문지를 받았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주석을 좀 이용해가지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좀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보내주신 그 의견은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다 봐서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10시에 시작을 할게요. 화면은 혹시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한 분만 잘 보인다고 말씀 한번, 채팅으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약관 다 해주셨죠? 약관 다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그 약관하고 그 청약서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청약서를 다 외우라고 제가 그거를 보내드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청약서를 한번 봐보시라고 제가 오늘 그 강의하는 내용 중에 청약서를 같이 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주석을 했을 때 제가 원격 제어로 원격 제어가 아니고 주석을 지우기, 지우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주석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지우는지.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기다릴 수가 없으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어저께 오리엔테이션 이야기하면서 삼보험하고 좀 친해지는 거, 조금 벽을 허무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매번 강의 시마다 제가 삼보험 친해지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삼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좀 늘리고자 이런 거를 조금씩 준비해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보험 하면 여러분들 딱 책에서 보면 되게 딱딱하게 되어 있잖아요. 삼보험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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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그 어려운 말 대신에 그 어려운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삼보험은 다치거나 그리고 아픈 걸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개인 보험 있잖아요. 실손보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암보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상해보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을 삼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삼보험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는 게 삼보험을 가입하고 삼보험을 유지하고 삼보험에 대해서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삼보험의 이제 소멸까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실무적으로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보험이 우리랑 가장 가까운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들만 가입을 보통 하시는데 삼보험 같은 경우에는 태아 때부터 가입을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부터 가입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게 이 삼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삼보험은 그냥 내가 다치거나 아픈 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조금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삼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그 특약별로 다 보상을 하는 거예요. 주계약도 보상을 하는 거고 특약도 보상을 하는 거고요. 이 주계약과 특약이 중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 다 보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그 보험료를 납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그 삼성 화재 들어가서 다이렉트 보험을 한번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가입 상품을 제가 봤는데 아까 설명드린 게 이게 주계약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가 특약이에요. 각각의 것들이. 그래서 주계약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주계약은 상해 상황인데 지금 월 보험료가 3,900원이죠. 한 달에. 그리고 가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상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1억 5천만 원이 주계약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또 상해 사망해가지고 1억 원짜리가 또 가입이 되어 있죠. 이건 2,600원. 그래서 상해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1억 5천 플러스 1억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2억 5천이 이제 보상이 각각 보상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 같은 경우에도 여기 좀 특이하게 상해 후유 장애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질병 후유 장애도 있어요. 질병 후유 장애도. 그래서 꼭 후유 장애가 상해만 있는 게 아니고 질병 후유 장애도 있다. 근데 지금까지 질병 후유 장애는 한 번도 문제가 안 났는데 똑같아요. 상해 후유 장애랑 그러니까 후유 장애 앞에 상해가 붙냐 질병이 붙냐 이것만 좀 다른 것뿐이지 후유 장애 관련돼 가지고 뭐 처리하거나 이런 거는 질병 후유 장애는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파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어, 어디더라? 그 농협이라든지 MG, 그다음에 흥국 이런 곳에서 조금 중소보험사에서 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질병 후유장애를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척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랄적인 것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를 잘 판매를 안 하는데 간혹가나 이제 중소보험사에서는 경쟁력 때문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보사, 선보사 우리나라에 생선보 합쳐가지고 한 30개 정도가 있거든요. 생보가 이제 더 압도적으로 많고 선보가 조금 더 적은데 그 판매하는 산보험은 95% 동일해요. 동일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선보사 위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제자가 그러니까 선보사 출신들만 와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선보사 출신들도 이제 와가지고 시험 출제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선보사 출제위원을 알고 있어요. 한 분. 전년도 때 그 기출한. 그래서 그분한테 막 여러 가지를 예전에 막 물어보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생선보는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공부는 선보사 위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알면 되시고요. 그리고 재해랑 상해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 상해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재해는 열거주의예요. 재해 분류표라고 해가지고 재해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상해할 때 제 분류표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일단 재해는 열거주의라는 거가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재해는 딱 그냥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재해는 이런 사고 그러니까 뭐 물에 빠지는 사고, 교통사고, 뭐 넘어지는 사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는 이제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그 사용하는 용어인데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열거주의가 아니고 그냥 세 가지 요건만 해당하면 상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1차 시험 볼 때 많이 여러분들 공부하셨겠죠? 급격, 우연, 외래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그 상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 규정도 이 세 가지가 딱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이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거.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재해에는 재해 분류표라고 해가지고 그 질병 분류 사인 코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딱 정해놨어요. 그게 보통 상해나 재해는 사인 분류표 해가지고 앞에 이제 분류 코드 우리 사람들 주민등록번호처럼 질병마다 이제 앞에 코드가 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거는 맨 앞에 C,
뭐 C72 이런 식으로 이 C72 같은 거 갑상선암이거든요. 아니면은 C20 대장암 이렇게 암 같은 경우는 다 C로 붙어요. 그리고 재에 관련된 거는 웬만하면 다 S로 붙어요. 그리고 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M으로 붙고 그 다음에 임실 충사 같은 경우에는 O 코드로 붙어요. 그래서 이 코드만 보고 우리 재해는 S면은 웬만하면은 이거는 이제 재해에 해당하는구나.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꼭 S 코드를 갖고 왔다고 해서 이게 상해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꼭 M 코드 뭐 질병 코드를 갖고 왔다고 해서 이게 뭐 상해가 아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3요건에 해당하면 그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처리할 때 초진 차트 같은 거, 초진 차트라는 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맨 처음에 가서 진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은 상해 경위를 보기 위해서 이 상해 경위를 보는 게 극적 우연 외래를 보는 거예요. 뭐 상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 넘어졌습니다. 뭐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 해당하는 거고 좀 실무적으로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들다 삐끗했습니다. 뭐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애매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4월 이후부터 단독으로만 판매를 하게끔 금감원에서 이제 규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일반 개인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산보험이 특약 형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특약으로 하니까 이제 끼어 팔기. 실질적으로 고객들은 이제 실손보험만 가입을 하고 싶은데 특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이제 보여드린 주계약, 이 주계약 같은 경우에 금액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약만, 그러니까 실손만 딱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계약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설계사분들이 꼭 이것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막 붙여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실손은 나는 실손은 가입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 견적서를 받아보면 1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면은 실손이 10만 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는데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손은 이제 단독으로 판매가 좀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산보험에 대해서 이제 저변을 조금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좀 넓히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제가 오늘 쭉 이제 이 이야기로 계속 풀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거를 구분하는 이제 방법이 되는 것도 되기도 하고, 제가 오늘 할아버지, 손자, 그 다음에 부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갈게요. 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되게 부자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10살 된 손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너무 이제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1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했어요. 이때 할아버지는 계약자가 되고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손자가 되겠죠. 그리고 수익자는 이제 손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수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오늘 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분할 때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혼자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딱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딱 구분하면 계약자랑 수익자랑 피보험자랑 좀 헷갈리지 않고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약관을 볼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왜 이거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아까 그 이야기의 시작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 거예요. 아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설계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설계사한테 100만 원짜리 보험 가입을 하고 싶으니 설계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표준약관 자 14조부터 16조를 펼쳐주세요. 펼치고 계신가요? 저도 펼칠게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설계사를 불렀어요. 이제 설계사가 와가지고 이제 좋은 상품이 있으니 어린이 보험 좋은 상품이 있으니 이거를 가입을 이제 권유를 하겠죠.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 권유를 할 때 이제 약관 규정에 대해서 설계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딱 청약서를 딱 내밀어요. 자, 이거 체크를 해주십시오라고 청약서를 내밉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청약서인데요. 그건 조금 이따 볼게요. 청약서를 준비해서 알고 있는 대로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14조 약관 규정에서 봤을 때 이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에요. 이 청약서를 내밀었던 게 이 청약서가 계약 전에 이 가입하기 이전에 아팠던 것들을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그 종이 2장짜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알고 있는 거를 딱 체크를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 손자가 2살 때 심장 판막증이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는데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안 하고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계약 전 알릴 의무 14조에 해당이 하는 거예요. 계약 전 알릴 의무 14조에서는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줘야 됩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에 이제 위반이 되는 거죠. 위반이 되는 건데 이 할아버지는 알고 있음에도 이거를 표시를 안 하는 거는 위반 사유에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손자가 그 2살 때 심장팍막증에 걸렸었다라는 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른 거는 모른 대로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몰라가지고 이거를 작성을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요. 근데 불이익은 없는데 다만 3년 이내에 이제 보험 청구를 해가지고 조사를 나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심장 판막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손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보고 물어봅니다. 이거를 작성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작성을 제대로 이거를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설계사한테 물어보면 설계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아, 알고 있는 대로만 알려주시면 되고요. 모르는 거에 대한 거는 그냥 모른다고 아니요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보험 조사를 나갔을 때 이 계약전 알리로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면 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해지가 되거나 아니면 부담보가 잡히거나 보험 계약에 그 변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계약전 알리 위반이에요. 그래서 계약전 알리 위반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그 14조에서는 그 두 번째 문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됩니다. 이 문구가 가장 핵심 문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문구도 이 문구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기출 문제도 이제 됐죠. 어떤 게 기출이 됐냐면은 해지할 수 없는 사유 5가지인가 6가지인가 5가지죠. 5가지가 이제 기출이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청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손자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좀 큰 금액을 가입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우리 회사 건강검진하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한번 받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단계약인 거예요. 검진을 받아서 청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진단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청약서를 작성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작성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작성을 하고 그리고 진단 계약에서 나왔던 거에 대한 거는 여기서 확인되는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병에 대한 거. 만약에 심장 판막증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계약전 알리 위반은 청약서에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룸 위반은 청약서에 알고 있는 사실을 고의 과실로 알리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안 알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청약서 한번 보고 갈게요. 청약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청약서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되게 뭐 글자는 되게 많은데 일단 여기서부터 보면은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이거 그냥 약관 규정대로 적어 놓은 거죠. 해지할 수 있고 보장이 제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그 설계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이 설계사한테 제대로 고지를 했는데 설계사가 보험 인수가 안 될까봐 심장팍막증이 있는 진단서를 냈는데 그 진단서를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없다고 하고 그 청약서를 넣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를 못해요. 해지를 못하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죠.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실무 진행 한번 했거든요. 그 고객이 분명히 가입할 때 그러니까 고지질 혈증이 있다고 진단서를 제출을 했어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이 설계사가 이 진단서를 없애고 보험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보내가지고 조사 돌아와 보니까 고지질 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지질 혈증이 있다라고 고객한테 통보를 하니까 아니다 나는 설계사한테 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설계사한테 저희가 서류를 받아요.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설계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고지 의무 방해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를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설계사한테는 저희가 좀 제재,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제재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모집 채널에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실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청약서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쉽게 말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최근 3개월 이내, 최근 3개월 이내 앞에부터 보고 갈게요. 최근 1년 이내, 최근 5년 이내, 최근 5년 이내. 자, 청약서에서는 물어보는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물어봐요. 5년이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을 때 우리 손자 같은 경우에는 2살 때 심장팍막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기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손자 나이는 10살이고 그 심장팍막증을 앓았던 나이는 2살이기 때문에 7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물어보는 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물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더 찾아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상세하게 좀 보면요. 그래서 보험 가입 전에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거에 대한 거를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치료, 투약, 수술, 입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입원이 있거나 수술이 있거나 약을 처방을 받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3개월 이내 병원 간 거가 있으면은 좀 늦추죠, 뒤로. 왜냐면은 3개월 이내 거를 물어보니까요. 뭐 5개월, 4개월 전에 거, 5개월 전에 거, 뭐 병원 감기로 병원 간 거 한 번, 이런 것들은 안 알려줘도 돼요. 그리고, 이걸로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 사실. 이걸로 많이 걸리고요.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치료. 허리가 감기로 아파가지고 가가지고 진료보고 수액 맞은 것들 이런 거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질병의 확정 진단 이런 것들로도 많이 걸려요. 투약도 많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복용 사실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많이 안 걸려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겠죠. 그럼 여기에 혈압이 있을 때 아니오를 체크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얘 있으면은 얘로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얘로 체크하면 인수 안 돼요. 보통. 아니요 체크해야지만 보험 가입이 돼요. 그 실무적으로는. 그리고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최근 1년 이내, 1년 이내에요.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봐요. 이걸로 뭐가 많이 걸리냐면요. 우리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건강검진 받잖아요. 회사에서 받을 수도 있고 국가건강검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검진 결과가 막 초음파를 하거나 피검사를 하거나 이상소견이 있으면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추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작은 병원에 갔는데 좀 아파가지고 근데 신장에 이상이 있든 뭐 심장에 이상이 있든 좀 그 작은 병원에서
이거를 검사 기계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MRI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CT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세요라는 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계약전 알리고 위반 사항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4번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2번 수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여. 그러니까 계속해서 6일 이상 치료는 계약전 알리루 위반 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29일을 처방을 받았어요. 이런 것도 계약전 알리루 위반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진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최근 5년 이내요. 최근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혁심증, 땡땡땡땡땡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치료를 받거나 하루만 투약을 받더라도 고지를 해줘야 돼요. 좀 많이 걸리는 게 고혈압이 좀 많이 걸리죠.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오르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생겨요. 일시적으로 올라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알리루무 위반 효과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아까 우리 10살짜리 손자 같은 경우에는 심장팍막증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갓난아기들 심장팍막증 걸리신 아기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학이론 했을 때 막 청색증 여러분 막 암기하고 이런 거 혹시 생각나세요? 그런 게 다 심장팍막증에 관련된 질환이에요. 청색증이 일어나는 게. 뭐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청약서 보는 문제가 2017년도 때 한번 기출이 됐어요. 기출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기출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계약전 알리루무 위반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전 알리루무 위반,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해놓고 계약전 알리루무 위반 사항을 적여놓고 이 효과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 기출했던 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제가 깜빡 잊고 이거를 PPT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 이거 보이시나요?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채팅이 안 뜨지? 네.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가입한 게 아까 그 청약서 같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사람이 보험 계약을 2017년도 때 했어요. 2017년도 1월 2일에 했죠. 그러면은 5년, 우리가 청약서가 물어보는 게 5년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근데 그렇게 되면 5년 이전이 2012년도 1월 2일부터까지만 고지를 해주면 돼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자, 2010년도는 고지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2011년도, 2012년도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고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2년도 8월 이거는 고지 대상이 되죠. 왜냐면은 2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지 사항인 거죠. 그리고 이거 기관지염 감기로 계속해서 6회 치료를 했대요. 6회 아까 기억나죠? 4번 중에 7회부터였어요. 그럼 이것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해당이 없는 거고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5년 이내죠. 2번 보상이 해야 돼. 이것도 고지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2017년도 1월이니까 이거는 1년 이내죠. 1년 이내. 1년 이내인데 3개월 이내는
아니에요. 우리 1번이 3개월 이내를 물어봤잖아요. 의심 소견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 우리 1년 이내 3번 항목에 1년 이내 추가 검사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기에 추가 검사. 이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약 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당뇨병 확정 진단. 이것도 3개월 이내죠. 딱 직전에 가입을 했잖아요. 2016년도와 12월 달이고 2017년도 1월 달이니까 딱 3개월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해당이 되는 게 이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주석을 없애고. 자, 이렇게 돼서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분께서 정형외과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지금 치료를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효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계약전 알리 의무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이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계약전 알리 위반 사항에 이제 이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손 의료비를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지를 못하는 사유, 제한되는 사유 우리 5가지가 기출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 5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고, 해지 환급금은 피보험자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자가 안 나와 있어요. 계약자한테 해지 환급금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까 그 예를 들어보면 수익자한테, 엄마한테 그 돈이 100만 원에 대한 그 해지 환급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계약자가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지 환급금은 계약자한테 돈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쳐가지고 정형외과를 간 거였고, 이 고지 의무 위반되는 질병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 인과관계, 그러니까 다쳐서 넘어져가지고 관절 질환이 있는 것과 이것들이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형외과 간 거는 보상을 해주고 나서 해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정형외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뇨로 간 거예요, 병원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 마지막 8번에 당뇨병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도 지급을 안 하고요. 그리고 보험도 해지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전 알리 의무가. 혹시 어렵나요? 계약전 알리 의무? 이게 사실 다거든요. 계약전 알리 의무과는. 막 어렵게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압축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 정도밖에 내용이 없어요. 자, 다시 화면을 본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으로 이제 해지가 될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으로 이제 효과로 들어가면 효과가 아직 한 번도 기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랑 같이 본 게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 만약에 해지가 되면은 이제 효과로 보면은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되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에게 화재 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한 보험금 있잖아요. 청구한 보험금은 아까 말한 고지 의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부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돼요. 그리고 고지 의무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마이너스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위암으로 보험 청구를 했거든요. 보험 청구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고혈압으로 약을 1000일 동안 먹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보험 계약은 이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가 되고 보험 계약자한테 해지 환급금이 나가요. 근데 보험금 청구했던 위암에 대한 암 진단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고혈압 말고 그 뇌출혈이 발생을 했어요. 뇌출혈이 발생했으면 고혈압과 뇌출혈은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인과관계가 있어가지고 보험금은 부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인과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인과관계는 상당 인과관계, 법률 용어 좀만 쓸게요.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고혈압하고 고혈압과 고혈압, 뭐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과 고지혈증 이게 이꼴이 되어야지만 보험금이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놨는데 위험으로 30일 처방을 내렸고 보험 가입 후 위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거에 영향을 미쳤다가 상당 인과관계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할게요. 영향을 미친 거로만 해도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실무적으로 되게 조금 분쟁이 많아요. 이게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인과관계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판단합니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좀 의학적으로 진짜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한 거를 좀 그 병원에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의료자문을 통해 가지고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실무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인과관계가 상당 인과관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만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에서는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과관계 없는 거 제가 이것도 인과관계가 있죠. 강경화 3개월 이내에 강경화 추가검사 소견 받았죠. 우리 3개월 이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제 청약서 2번이 1년 이내까지만 하죠. 1년 이내. 1년 이내는 3개월 이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경화로 추가검사 소견을 받고 나서 보험 가입을 하고 나고 간암 진단을 받으면 여기서 보험금이 부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에 되면은 보험계약이 해지가 된다. 그리고 해지가 되고 보험금 같은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이 부지급이 되고 그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조금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제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은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기출이 안 돼가지고 아마 기출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기출될 확률이 높아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자, 아직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모두 이해가 됐다라고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질문이 나와서 할게요. 해지가 되면요. 무조건 해지 환급금은 누구한테 지급한다고 했죠, 제가? 무조건 해지가 될 수도 있고 해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 보험회사가 이거는 해지할래라고 하면은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지의 판단은 저 같은 담당자가 합니다. 제가 해지할지 말지 이거를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거고요. 보험회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지해야지 이렇게. 그럼 해지를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해지환급금이 무조건 누구한테 나가냐? 보험 계약자한테 나가요. 수익자한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피보험자한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아까 되돌아볼게요. 롤백을 한번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계약자예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100만 원짜리 보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험료를 낸 사람이 할아버지잖아요. 계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자한테 해지 환급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 해지 환급금은 사실 근데 없거나 적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납입했던 보험료 그대로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해지환급금이 거의 이런 경우에 막 한 100만 원 냈잖아요. 그럼 해지환급금이 한 2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략적으로 20만 원을 그 할아버지한테 주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노발대발 하겠죠. 막 난리가 나겠죠. 난 100만 원 냈는데 지금 20만 원만 주면 된다. 3년이 지나면 인과관계가 있어도 지금 이거에 대한 거는 너무 깊게 간 질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3년이 지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사를 안 보냈는데 저희가 확인을 안 해요. 계약전 알림 의무 위반을 실무적으로.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3년이 넘더라도 계약 전에 한 사항을 이제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좋은 질문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3년 이내에는 아까 말한 상당 인과관계를 제가 봤잖아요. 상당 인과관계. 그런데 3년이 넘어갔던 거기에는 직접 인과관계를 봐요. 그러니까 아까 딱 매칭을 하는 거예요. 위암 진단 받은 게 계약전 알릴 의무고 이번에도 위암 진단이야. 딱 두 개가 맞아.
이럴 경우에만 보상을 안 해요. 위염이 있었고 위암이 걸린 경우에는 3년 넘어간 경우에는 보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솔직히 보험 가입하고 3년을 버팅기면 내가 병력이 있더라도 3년 동안 버티면 보상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지만 보상을 못 해요. 보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뒤에 가서 이제 5년 계약 조항 볼 거거든요. 계약 전에 진단을 받은 경우더라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 치료력이 없거나 추가 검사가 없으면 보상을 또 한다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이럴 경우에 보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것도 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좀 넓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거는 보험사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딱 뭐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자체 해석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우리 보험사는 안 그런데요. 뭐 A 보험사는 안 그런데요. B 보험사는 그런데요.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거에 대한 거는 좀 까먹어도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주는 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약간 좀 볼게요. 이제 약간 봐주세요. 자 중요한 거에 대해서 단어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이거는 외우고 가세요. 자 14조 두 번째 문단에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 단어예요. 그리고 다만 진단 경우 이거 진단 계약도 하나 해주세요. 이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진단 계약을 왜 해놓은가 하면은 뒤에 이제 해지 못하는 게 보통 우리가 제척 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 2년인데 진단 계약 같은 경우는 1년이에요.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가면 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15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16조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자 여기서 하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 16조 제 첫 번째 1항 동그라미 1번이에요. 1항이 동그라미 1번. 여기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전 알리 의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아까 제가 말했죠. 실무적으로 제가 계약 전 알리 의무 위반 사항이 중할 수도 있고 안 중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중하다는 표현이 그 청약서상의 알리 의무 위반 사항을 무조건 중한 거예요. 무조건 중한 건데 이 중한 거에서 보험회사가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말한 거예요.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1항에 이제 1번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1번은 다 중요해요. 1번에 대한 내용 다 체크를 해두세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 2번에 대한 거는 그 15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2항 볼게요. 동그라미 2항. 이게 이제 기출문제가 됐었죠. 이 내용을 그대로 적는 거가 기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기출됐기 때문에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3항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자, 해지가 되면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고 했어요. 피보험자 아니고 수익자 아니에요. 계약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 단어 중요해요. 체크하셨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4항 보겠습니다. 4항 내용이 쭉 있죠. 쭉 있는데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고민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스킵을 할게요. 스킵을 하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두 번째 줄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가로 열고 계약 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 가로 닫고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우리 이게 말 표시표에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빈칸 넣기로 반대 증거, 그 다음에 이의 제기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2020년도에 개정이 된 거거든요. 2020년도 7월 달에 개정이 된 건데 이게 왜 이 규정이 들어왔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해지가 되면은 우리가 서면으로 고객한테 안내를 해야 돼요. 해지가 됐다라고. 근데 이거를 내용을 너무 대충 넣는 거예요. 보험사가. 아, 해지합니다. 이렇게. 무슨 사유로 어떤 게 확인이 돼가지고 해지합니다라고 안 적은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잘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금감원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적어달라. 그리고 이 사유에 대해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까 그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처방, 하루만 처방을 받더라도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리로 위반 사항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수술 받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이 사람이 진료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 올랐던 경우가 있어요.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서 일시적으로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 통원을 해가지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반대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고혈압에 대해서 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 일시적 상승에 의해서 처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라고 보험회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5항 볼게요. 5항. 자, 이게 이제 그 결론, 그러니까 효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5항이. 자, 계약 전, 그러니까 알리로무 위반 사항이, 알리로무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지 의무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을 못 찾으면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에 대한 내용을 한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했죠. 고지 의무 위반 사항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 부지급,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면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7항 볼게요. 7항. 여기는 뭐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보험가입 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림 의무 위반의 이유로,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 가입한 것 때문에 보험 해지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저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자, 여기까지이고요. 약관을 봤고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네, 맞습니다. 판례에서 계약관계 입금책은 보험계약자요? 아니, 기본적으로 입증은 보험회사가 해요. 보험회사가 합니다. 약관 그대로 해주세요. 약관 그대로. 네.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이 약관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회사가 증명합니다.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회사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기출문제에 나온 거 어느 정도로 쓰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약관을 그대로 그러면 기출에서 적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다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진짜 약간 그대로 못 적었으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약간 본인만의 중요 단어 위주로 적으시면 충분하게 답이 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게 2020년도에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아까 말한 것 중에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해당이 되면 해지가 될 수가 있는데, 해지할 수 없는 경우로 적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16조의 2항에 나오는 내용이 되게 길게 나왔어요. 길게 나왔는데, 이거를 조금 축약을 하면요. 이제 보험 기간, 제척 기간이거든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그리고 아까 설계사가 고지 의무 방해한 경우, 제가 예시 한번 들었죠. 경우에 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경우.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고 나서 한 번도 이 보험 계약에 대해서 지급 사유가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게 없이 2년 동안 태평하게 보험 청구를 안 하고 2년 동안 태평하게 지나왔어요. 근데 보험 청구를 안 하고가 아니고 지급 사유, 그냥 보험 지급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험 청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2년 이내에 만약에 입원을 담보를 한다 그러면은 2년 동안 보험 계약을, 그러니까 2년 동안 한번 입원을 하고 청구를 안 한 거는 지급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입원을 아무것도 안 한 거가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가 이제 2년 동안 경과한 거. 그리고 고지 위반 사실을 안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고지 같은 경우거든요. 보험 계약 전에 나 이런 병력이 있습니다라고 사전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보험 계약이 여러 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옛날 보험에서 이미 이 사람이 타간 게 있어요. 청구한 게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보험 가입할 때 이 사람의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이런 것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진단계약에 에서 이제 알고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진단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이제 1년으로 줄어들어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적으면 이 10점 만점에 맞는 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암기를 하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적어놨죠. 약관 그대로 못 적으니 중요한 포인트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 왜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좀 길게 끌었어요. 두 번째 이제 뭐 사기 계약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중요한 단어 위주로 제가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서 질문 좀 하고 제가 좀 쉴게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약관에서 저 실무적으로는 유효한 계약, 이거는 맞는 말이고. 제척기간 3년은 청구 시점인가요? 이거 조금 하는 거예요. 제척기간은 보험 가입 시점이에요. 청약 시점. 그러니까 보험 가입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완전 불리하죠. 고객한테. 가입하고 나서 20년 뒤에 청구를 했는데 이때부터 3년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막 20년 된 계약을 막 해지하고, 아니에요. 무조건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보험 가입하고 나서 3년이 지나게 되면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지할 수 없어요. 자, 딱 50분인데요. 제가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쉬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던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10분만 쉴게요. 목이 좀 아파가지고. 어때요? 조금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뭐 이해가 좀 안 된다거나 뭐 설명이 어렵다거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전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암기를 어떻게 좀 쉽게 하는지에 대한 포커싱을 마친 거거든요. 그래요? 어렵지는 않죠, 내용이. 근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크게 보면은 어려운 사항은 또 아니에요. 목을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도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아,
질문 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는데 1개월 내에 알아도 해지권 행사하지 않으면 해지권이 제한이 되나요? 이거 제가 내용 조금 빠뜨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해야 돼요. 그 1개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해지 못해요. 근데 이게 도달주의예요. 도달을 딱 1개월 내에 해야 돼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 등기를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를 보내야 되고 막 전화를 해야 되고 해서 웬만하면 실무적으로는 진짜 20일 이내에 이거를 해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좀 30일 이내에 이제 해지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30일이 넘어가면 해지 못하고 그냥 인수를 해야 돼요. 보험계약 해지권이 제한이 돼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1개월 이내라는 거가 왜 내용을 제가 그렇죠.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내용. 제가 조금 오류가 아니고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합격 점수를 보면 50점 초반인데 이게 채점을 좀 보수적으로 줘서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암기한다고 해도 다 못 적어요. 생각보다. 진짜. 그리고 과목이 4과목이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윈님 되게 법대 나오셨나요? 되게 용어가 되게 명품 잘 써주시네요. 재직자 혹시신가요? 컴퓨터로 충분히 들을 수 있으세요. 컴퓨터로 이게 뭐지? 듣는 걸로만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컴퓨터에 줌 깔고 컴퓨터에 이어폰 꽂아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네, 꼭 아이패드, 데스크탑, 노트북, 핸드폰 다 돼요. 어때요? 좀 첫 1시간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강의를 그 취업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좀 피드백이 많이 안 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 혼자 이야기 온라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있고 제가 앞에서 하면 이제 표정도 보고 반응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좀 가장 궁금한 게 답답한 게 이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사실 제일 답답해요. 그래서 근데 또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막 내려가서 약간 그러긴 한데 아무튼 좀 피드백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녹화본 제가 녹화는 하고 있거든요. 녹화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업로드 하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 이거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뭐 이해가 잘 된다고 하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킴마인드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힘이 더 나네요.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사기에 의한 계약 보이시면 됩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약관 17조를 봐주세요.
사기에 의한 계약. 자, 이거는 2017년도 때 한번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약관 규정을 물어보는 식의 문제는 기출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출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제가 조금 이거에 대한 거는 그 약관 규정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약관 규정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대리 진단, 약물 사용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변조, 그리고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HIV 감염 진단을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이제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말이 조금 좀 과하죠. 이게 뭐 물론 이제 대리 진단, 약물 사용 이런 거를 이제 위변조하면 사기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애매한 게 들어가 있냐면 암이 들어가 있어요. 암은 사실 암 숨기고 가입한다고 해서 이걸 사기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대리 진단이라든지 뭐 진단서 위변조 이거는 이제 사기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문제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렇게 2017년도 때 이 사기에 의한 거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사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개념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기에 의한 계약은 쉽게 말해서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약관 규정에서 대리 진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진단서 위변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암 별표 치시고요. 암. 그 다음에 HIV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 약관 규정은 이 정도만 그냥 암기할 필요는 없고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암에 왜 제가 동그라미를 쳤냐면은 생각보다 계약전 알리를 위반 확인을 하면서 계약 전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암 진단을 받고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보험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 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상 청약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청약서에 이제 5번 항목에 5년 이내에 암 있거든요. 5년 이내 암.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도 해당을 하고요. 이게 암으로 만약에 그 확인이 될 경우에 취소, 여기 취소 사기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걸 더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해지나 취소 중에 아무거나 할 수가 있어요. 보험회사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조금 좀 이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보험회사가 해지를 해서 해지 환급금이 나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 아니면은 취소를 해서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는 게 더 유리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해지로 가는데 왜냐면은 해지 환급금이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보다 돈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해지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소를 하는 경우. 왜냐면은 취소를 하는 경우는 준 보험료가 많을 경우에 더 지급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 2천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취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험 계약을 원복시키는 거거든요. 아예 없었던 걸로 취소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납입했던 보험료도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받았던 보험금도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그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어렵죠. 실질적으로 줬던 돈을 뺏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 실무자가
이런 거가 금액이 크지 않은 이상은 막 귀찮게 막 전화해서 돈 돌려주세요. 아, 가상계좌 부여했습니다. 이쪽에 돈 입금해주세요. 이렇게 할 만한 여유도 안 되고 사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빡세요. 담당자가 하거든요. 저 같은 담당자가 하는데 되게 빡세요. 그래서 그냥 그 이거 중에 사기하고 그 해지하고 두 개가 중첩되면 그냥 해지해요. 귀찮아서. 네, 해지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두 개 중에. 둘 다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진단 받은 경우에는 사기에도 해당된다는 것만 뭐 인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에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약술로 쓰는 문제는 아마 기출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기에 의한 계약은 그냥 세 가지 경우에만 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계약이 원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암이 들어가 있다. 암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암이 계약전 완료 위반 사항이랑 중첩이 되는데 중첩이 되는 거는 뭐 어떤 거를 해도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 만약 근데 이게 중첩되는 문제가 나오면 진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막 좀 변별력을 기르기 위한. 그래서 5년까지만 물어보고 있죠. 질문이 나와서 그러는데 5년이 넘은 암에 대한 거는 안 물어봐요. 5년이 넘어가는 거에 대한 것들은 취소를 이거를 딱 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기를 적용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막 10년 전에 암 진단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아까 말한 갑상선암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사기를 적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 보험계약을 벌써 10년이나 그러니까 암 진단을 20년 전에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사기를 걸까? 이거를 했을 때 민원받기 딱 좋죠. 진짜 완전 너무한 거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거 17년도 때 나온 거거든요. 아까 우리 봤죠? 우리 기출문제 하나 봤었을 때, 그 청약서상 알리루무 위반했을 때, 그 계약에서 당뇨병을 숨겼대요. 우리 그러니까 3개월 이내 당뇨병이 있었죠. 우리 기출문제에. 그래서 이거를 복용한 거를 숨기고 진단 절차를 통과하였다면, 이게 이제 실손표준약관에도 이런 내용, 사기에 의한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이. 실손보험표준약관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기에 의한 계약이.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약관에. 그래서 이 조항은 이제 이렇게 정도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진단서 위변조로 사기계약이 적용 가능하며 보험계약 후 5년 이내 보험계약 후 5년 이내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도만 적으면 5점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5년이 넘어가면 못해요. 그냥 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때 평온하게 5년 동안 지났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자, 사기의 계약 여기까지 할게요. 어렵지 않죠? 사기에 대한 의한 계약은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만 하고 좀 특별하게 암진단 정도만. 암진단 이게 이제 5년 이내 되면은 뭐 취소도 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기에 의한 계약은 끝나요. 암기할 것도 많이 없죠. 이거 사기에 의한 계약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표준약관 18조부터예요. 그리고 취소 효과 좀 설명을 좀 추가 좀 드릴게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계약을 1년 동안 유지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보험 계약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납입했던 보험료 12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사기가 확인이 되면. 돌려드리고 보험 계약이 없어지는 걸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취소되는 게 좀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죠. 그 암 진단, 암 계약에서 우리 대기 기간 있잖아요. 90일의 대기 기간.
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계약일로부터 암 진단을 90일 이내에 진단받을 경우에는 그 암 진단에 대한 특약이 취소가 돼요. 주계약이 만약에 암 진단 보험이었으면 보험 계약 전체가 취소가 되고요. 특약만 되어 있으면 그 특약만 취소가 돼요. 이거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요? 저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 돌려줬습니다. 취소가 되면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딱 기납의 보험료를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약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보험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약관 규정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상법상으로 안 돌려주면은 안 돌려줘야겠죠. 그러면은 근데 왜 우리 돌려주고 있지? 뭐 돌려주는 게 틀린 거 돌려줄 수도 있나요? 그래서 저는 돌려줬었어요. 통탄하게 결제가 났었는데 우리가 틀린 건가 그러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상법상으로는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안 돌려줘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법까지는. 제가 법대 출신인데 사실 다 까먹어요. 이런 것들을. 그 유리한 조항은 이제 가능하니까 적용 가능할 거고요. 항법에서 기납보험료를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안 돌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갈게요. 실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보험계약법에 나오는 그 조금 딥한 거는 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실무단, 그 다음에 표준약관에 나온 것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면 좀 여기 채팅 봐주시고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되게 많이 아시고 분들 많아서 답변을 좀 잘해 주시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표준약관 18조부터 23조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한 내용보다는 주요 단어 암기 위주로 제가 하고 이거는 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나올 확률이 조금 적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할게요. 잠깐만요. 자, 보험계약의 성립 제18조 1항은 외울 필요 없으세요. 동그라미 1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암기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제 2항 보겠습니다. 2항. 제가 생각했을 때 2항이 빈칸 넣기로 나올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빈칸 넣기로. 자, 그 고객이 청약서에 내가 병력이 있다라고 고지를 했어요. 그 아까 우리 보았던 청약서 있죠. 보험계약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가 심장 판막증이 있었고 뭐 감기도 걸려서 입원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병력 사항에 있어서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회사가 이거를 인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받아줄 수도 있고 우리 승낙과 회사의 청약과 승낙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이거를 승낙을 안 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조건 하에 승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항에 나온 거예요. 이 항에. 그래서 고지를 정확하게 했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승낙을 실무적으로 했을 때 이 승낙을 거절한다. 승낙을 뭐 조건을 붙인다. 이게 우리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에서 하는 거거든요. 언더라이팅. 우리 간호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쪽이고 언더라이팅에서 가입심사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가입심사, 언더라이팅에서 이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청약서를 보고 이 계약을 인수할지 말지 아니면 이 계약에 조건을 달아가지고 인수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게
제18조의 2항이에요. 2항. 그래서 우리 취업 제가 하고 있는데 언더라이팅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서 아직 많이 안 뽑아가지고 많이 못 가긴 했는데 일단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더라이팅에서 하는 업무예요. 승낙을 거절하거나 계속 읽을게요. 승낙을 거절하거나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승낙 거절. 그 다음에 별도의 조건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별도의 조건. 별도의 조건 가로 열고 보험 가입 금액의 제한, 일부 보장의 제외. 이 일부 보장의 제외가 부담보 관련된 거예요. 부담보. 여기 아래 가로 열고 부담보라고 적어주세요. 부담보가 이제 보험 계약을 이제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의 삭감, 그 다음에 보험료의 할증 등 뒤에 등 돼 있죠. 등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빈칸 넣기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빈칸 넣기. 보험 가입 금액의 제한 가로 뭐 일부 보장의 제외 뭐 빈칸 넣기 보험금의 삭감 빈칸 넣기 보험료 할증 빈칸 넣기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뭐 조건을 별도의 조건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적어라 아니면 빈칸을 넣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외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시험 준비를 하면 이거 안 나왔거든요 문제. 그래서 왜냐면은 그리고 이거 실무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뭐 승낙할지 뭐 거절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시면 좋고요. 자, 3항으로 가겠습니다. 3항.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30일부터예요. 30일 이내에 이렇게 만약에 청약을 했을 때 1회 보험료 동그라미 그리고 받았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낙할 때는 보험증권을 드려야 한다. 몇 가지 줄 그어주세요. 여기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그러나 30일 이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이 뒤에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핵심 단어는 30일 이내에 1회 보험료를 청약서를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서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청약서를 받고 1회 보험료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낙을 하여야 된다. 이 내용 적어주세요. 자,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 어려운 내용이 없죠. 여기서 뭐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뭐 문구가 어렵지 않으니까. 자, 사항 보겠습니다. 사항. 자,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와요. 거절을 한 경우에는 받은 1회 보험료를 돌려드려야죠. 누구한테? 계약자한테. 자,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거절이 됐어요. 인수 거절이 됐으면은 수익자한테 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릴까요? 아니죠. 그 피보험자한테 돌려줄까요? 아니죠. 할아버지한테 돌려줘야죠. 계약자한테. 자, 1회 보험료는 할아버지한테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의 동그라미 치시고 계약자에게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한테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또 동그라미 치실 게 평균 공시이율 플러스 1% 연단위 복리로 계산된 금액. 이거 좀 딜레마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는 암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안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 아파요. 이런 것까지 평균 공시이율인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은 안 할 것 같고 그냥 돌려줘야 된다. 근데 돌려줄 때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 저는 이 정도로 외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암기하실 분들은 이것까지 암기하면 좋죠. 암기하면 좋은데 이거는 본인들의 판단인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이자는 지급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뭐 이미 그거를 빌려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매출 취소만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돌려줄 때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언급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회사가 그 보험 계약을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 약관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적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계약자한테 받았던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 1번. 2번 그 이자 평균 공시이율 플러스 연단위 복리로 그거 보험료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해서 돌려줘야 되고 3번 뭐 신용카드로 했을 때는 매출 취소 가름한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자, 5항 보겠습니다. 5번 동그라미 5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이 내용 좀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5항은. 자, 우리 1항에서 별도의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보험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별도의 조건을 붙이는 근거가 뭐냐면 청약서에 내가 병력을 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팠던 거를 고지하고 우리 청약서 한번 떠올려보세요. 청약서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이 중에 항목을 적어가지고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인수를 할 때 그거를 고려돼가지고 보험 인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미 계약 전에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있었던 사람인데 이 조항에 의해서 질병을 계약 전에 진단받았던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놨어요. 약간의 신설을 했죠. 2018년도 7월 10일 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어떤 고객이 보험 계약 전에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위험기가 있어서 약을 30일을 처방을 받았던 거죠. 근데 보험 계약을 인수를 할 때, 너 정기간 부담보, 위쪽에 너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보상 앞으로 평생 안 해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무탈하게 10년 동안 아무것도 위험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도 않고 딱 10년 만에 위암 진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부담보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부지급을 했겠죠. 이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10년 동안 한 번도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이거를 이 15년 전에 위험으로 30일 약 처방 받은 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안 준다라는 거. 보험계약 해지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3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안 준다라고 한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 내용이 신설이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신설이 된 내용이 뭐냐면 그 일부 보장제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더라도 부담보 조건을 붙여서 보험계약을 인수를 했더라도 청약일이에요. 청약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청약일. 그러니까 보험계약일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추가 진단 혹은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에 이 약관에 따라서 보장을 합니다. 이 내용 되게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보험계약에 활용을 할 때도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사도 실무적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많이 보내는데 이 내용에 의해서 만약에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이 핵심인 거죠.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추가 진단, 제외되는 질병으로부터, 이게 보상이 제외되는 질병으로부터예요. 그 계약 전 진단을 받은 질병으로부터 추가 진단 가로 열고 단순 건강검진 제외. 왜냐면은 건강검진 같은 경우 국가에서 해주는 거 있고 직장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안 아프더라도 검진하잖아요. 뭐 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뭐 짝수년도에는 몇 년도생이 하고 홀수년도에는 몇 년도생이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조금 어르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건강검진에 대한 거에서 또 나오면 문제가 되죠.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문제가 없어. 건강검진 한 것만으로 위 내시경 한 것만으로는 부담보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또 약을 먹었어.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외가 되겠지만 그래서 추가 진단 그 다음에 치료 사실 이 치료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의사한테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거나 약을 먹거나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뭐 계속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고 있거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이런 치료 사실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보장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무적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실제로 실무적으로. 제가 그래서 정기간 부담보
정기관, 예를 들어서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부인과 질환, 예를 들어서 뭐 유방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뭐 자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부담보가 걸려서 가입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10년 뒤에 이제 뭐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실손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청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부담보가 확인이 되고 고객이 나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니까 나 이거 해제를 좀 해줘 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부담보 해제하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좀 근데 여부에 대해서 좀 분쟁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이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온 게 치료냐 아니냐 뭐 실무적으로는 진짜 좀 머리가 아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업무를 하는데 좀 머리가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신설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사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조건 하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5년 동안 이거 하면 다시 보상이 된다라는 거 문제가 예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계약전 완료 위반 해가지고 부담보가 적용이 됐는데 5년이 경과해서 이 질환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았다. 이거가 보상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그러면은 그 5년 동안 치료력이 없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거는 계약전 완료 위반 사실에 해당되지만 이거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제 말이 빠르거나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중요한 핵심 내용은 부담보 계약전 완료 위반 사항으로 해서 계약에 제한이 있더라도 5년 동안 그 제한이 된 사유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청약일로부터예요. 중요한 건 청약일이에요. 뭐 청약일로부터지 막 10년째 해가지고 청약부터 5년 해가지고 5년 동안 저는 안 했어요. 이거 안 돼요. 청약일로부터요.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보장이 가능하다. 이거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진단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어 그대로 추가 진단, 그 다음에 그 치료 사실 이런 거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빈칸 넣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내용 좀 암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조 넘어갈게요. 청약의 철회. 이거는 나왔죠, 문제가. 출제가 2014년도에 됐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만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이제 청약이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1항에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진단 이내죠. 그리고 철회할 수 없는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진단 계약인 경우, 이제 보험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전문 보험 계약자가 한 경우,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해서 30일이 넘어간 계약에 대한 거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 그러니까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문제가 나왔어요. 2014년도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노란색으로 칠해진 게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청약 철회 기간이랑 청약 철회 제한하는 계약 유형 나왔죠. 근데 이거는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답을 제가 대충 적어왔는데 이 정도로 적으면 된다라는 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적어온 거예요. 자, 15일 이내 기간 15일에 적고요. 제한하는 계약 유형, 진단 계약, 1년 미만 계약, 전문 보험 계약자, 그 다음에 30일 초과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이 정도로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약 철회 시 유형부 업무 처리 이것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뒤에 19조에 대한 내용은 안 보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나왔어요. 근데 이때 이게 나온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안 보고 갈게요. 답은 뭐 이렇게 이 정도로만 적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이 답을 점수를 얻는데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로만 적으면 된다. 자, 19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온 문제라서 스킵할게요. 자, 약관교부 설명 의무. 자, 20조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제가 안 됐어요. 약관교부랑 설명 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보험 계약 해지, 취소죠, 취소.
취소할 수 있죠. 이거는. 네, 그렇죠.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우리 약관 교부를 안 하거나 설명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출제가 안 나왔어요. 이 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 세 가지 경우, 그 주석을 달아드리면 이 세 가지 경우, 청약서 미교부, 설명 의무 위반, 자필 서명 및 전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3개월 제가 안 적어놨네요. 3월 이내.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자, 약관 규정 보겠습니다. 약관 규정 볼게요. 19조예요. 그 질문 나와서 하는데 전화 계약이에요. 그거 이번에 문제 나왔죠? 자필 서명 안 해도 되는 거. 전화 계약일 거예요. 근데 일반 보험 계약은 안 그렇죠. 자, 취소 사유에 대한 거는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항 보겠습니다. 1항. 자, 동그라미 치실게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설명해야죠. 보험계약 하는데 할아버지가 설계사를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뭘로 보상이 돼야 되고 뭘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겠죠. 설명을 들어야지만 보험계약을 하죠. 설명을 안 듣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청약 후에는 보험계약이 이제 가입된 뒤에는 약관 및 약관을 청약서를 지체 없이 보내드려야 돼요. 계약자한테 이 두 가지를 보내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전자적으로 요청을 하면 전자적으로도 보내줄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이 붙었죠. 중요한 거는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관이랑 청약서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전자 매체로 그 계약자가 요청을 하면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이. 그리고 제 2항 보겠습니다. 2항. 통신 판매의 경우가 있어요. 통신 판매에 대해서 위에 나와 있는데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통신 판매 계약이라고 한대요. 우리 인터넷 보험 같은 거 있죠. 우리 인터넷 보험, 뭐 다이렉트 보험, 우리 자동차 보험할 때 다이렉트 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입한 특약만 약관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계약자의 동의를 얻는 거, 동의를 얻어가지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뭐 5항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게 하는 거, 그 약관의 내용들을 그리고 전화를 이용해서 음성 녹음을 하는 거, 이 두 가지. 이제 핵심 문구는 두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우리 2항에서 통신 판매에 대한 경우 동그라미 치시고요. 2항에서 통신 판매 동그라미, 가입한 특약 동그라미, 그 다음에 1번, 2항의 1번,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을 내려받게 하는 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에서 전화를 이용해서 음성 녹음 동그라미, 전화 이용 동그라미, 음성 녹음 동그라미. 이 정도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핵심 단어만 암기하세요. 그리고 3항 보겠습니다. 3항. 그 인터넷으로 이용해서 모집한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보관 청약서를 뭐 전자적으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서면으로도 보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 딱히 뭘 막 외워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항, 중요한 거가 사항이에요. 사항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취소하는 거에 대한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그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성립할로부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설계사님들이 하시는 거라. 그리고 우리 가입해서 우리 총무님들 우리 했을 때 제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제 보험 가입 당시의 문제이고 저 보상과 직원이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했나 확인 정도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총무님들이 해요.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런 걸 다 받아오면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인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설명을 다 했는지 요즘에 설명을 한 것도 어떻게 실무적으로 되어 있냐면요. 서류를 받아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적어요. 그 서류에 본인이 적어가지고 사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근거 자료를 낼 때 이 설명했다라는 내용을 녹취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필로 이렇게 해요. 우리 이제 그 해피콜이라고 하거든요. 해피콜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보험 계약에 하면은 또 한 번 더 전화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거를 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를 잘 못하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놔요. 이건 이제 불완전 판매라고 이제 실무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계약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거를 진짜 보험회사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좀 중요하죠.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근데 보상팀에서는 이제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를 수가 있고 선보험에서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보험계약의 취소 사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5항은 나왔죠. 기출이 됐죠. 기출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기출됐기 때문에. 자, 취소된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를 돌려드린다. 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6항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우, 저 할 거 많은데. 어떡하냐. 거의 다 많이 왔구나. 네. 자, 21조 계약의 무효 들어가겠습니다. 계약의 무효. 자, 계약의 무효는 2014년도 때 나왔어요. 그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뭐 딱히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잠깐만요. 자, 기출 문제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은 자, 3번 문제. 제가 보라색으로 색깔 칠해놓은 거 있거든요. 계약의 무효 조항 중 계약의 무효가 되는 세 가지 약속하세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을 적자면 뭐 이 내용을 다 적는 건 아니고 좀 간단하게 좀 축약해서 이 정도만 적으시면 된다. 뭐 서면 미동이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 미동이 만 15세 미만 또는 심실박약자 또는 심실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가입 그 다음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한 경우 이 정도만 적으면 크게 이 5점이겠죠. 15점이니까 5점에 받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계약의 무효는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무효가 된다라는 건 알고는 있대.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그냥 머릿속에 그냥 한번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2조 보겠습니다. 22조. 자, 22조. 계약의 변경. 계약을 변경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나왔죠. 기출. 그 2조 1항이 나왔죠. 그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어라 라고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적으면 돼요. 적으시면은 2018년도 때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대로 적으시면 돼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게 딱 제가 이걸 왜 냈냐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채점하기가 편해요. 진짜. 그래서 낸 것 같아요. 그리고 2항부터는 안 나왔죠. 2항부터. 자, 2항 들어가겠습니다. 2항 보세요. 제 22조 보고 있어요. 지금 계약 내용의 변경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2항 보고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권리에 대항하기 위해 동그라미 치시고 회사의 통지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기서 이게 핵심 문제예요. 핵심 내용이에요. 계약자는 말 그대로 그냥 수익자 아무나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정한 수익자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알려줬어, 보험회사에. 그러면은 원래 그 전에 수익자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바꿨는데요.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한테 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한테 말을 해줘야 보험회사가 그 지정한 수익자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 사람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이거를 대항하려면은 바꾸는 거를 통보를 해줘야 돼요, 보험회사에.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적어놨죠. 자, 3항 보겠습니다. 뭐 3항도 넘어갈게요. 동영상 이 내용도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고 4항 볼게요. 4항. 4항 제가 위에 그 우리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 해가지고 뭐 보험 계약에 감액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부담부 잡혔거나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내용을 적어놨어요. 자, 우리 특약에 대해서 감액을 할 수가, 그러니까 특약이 아니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해 사망 보험금을 우리 1억 5천에서 우리가 봤죠. 여기서 이 플러스 되는 게 이거를 제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천만 원에서 제가 2천만 원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월 보험료가 2,300원에서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후유장에도 7천만 원 가입했는데 제가 나는 5천만 원만 할래. 내려가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올리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 규정이 지금 안 나와 있죠. 제 사항에. 올리는 게 증액하는 거에 대한 거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추가하거나 증액하는 거는 또 새롭게 예를 들어서 특약을 추가하거나 이런 거는 다시 청약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특약을 추가하는 거는. 그래서 다시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이 적용이 돼요. 근데 감액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해지하는 걸로 본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에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것도 가로 나올 수 있죠. 가로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해지가 이제 그거죠. 해지 환급금 가로 나올 수가 있죠. 자, 해지 환급금은 누구한테 준다고 했죠? 무조건 보험 계약자 할아버지한테 줘야 돼요. 할아버지 생각하세요. 자, 이런 내용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5항 보겠습니다. 5항. 자, 우리 타인에 의한 이제 그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피보험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피보험자랑 같이 그 대리점에 와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줘야 돼요. 서면으로 이게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실무적으로도. 이 피보험자 관련된 동의는 뭐 당연한 거니까 또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6항 보겠습니다. 6항. 자, 변경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약자가 요청한 경우에 줘야겠죠. 이것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막 암기를 하거나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 23조 보겠습니다. 보험 나이. 23조 보험 나이. 이거 기출 안 됐죠? 기출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게 아니어가지고 제 생각에도 또 계속 기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이 좀 불안한 사람은 기출이 안 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고만.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보험 나이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보험 나이 계산법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건 한번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나의 보험 나이 한번 계산해 보면은 딱 명확하게 귀에 딱 이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바로바로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험 나이 기출됐어요. 22년도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나이가 기출이 됐다고 하는데 어디가 나와 있지? 모르겠네요. 제가 2020년도에 어디에 개설된지 모르겠네요. 1차. 저는 2차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나이에 대한 거 이제 그렇게 1차에는 나올 수 있죠. 내용이 2차에는 근데 나올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됐고 내가 그냥 막 보험 나이로 한다라는 거 정도랑 그 다음에 내 보험 나이 한번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정리 한번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 관련돼 가지고 14조에서 중요한 내용은 청약서에 위반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안 나왔다고 했죠. 제가 시험 문제가. 그래서 효과가 해지가 가능한데 해지를 하게 되면은 계약자한테 그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부지급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가 이거 거의 1시간에 거쳐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 내용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암 진단인데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그 진단받았을 경우 계약전 알리 의무 효과와 그 다음에 그 사기에 의한 계약의 효과 두 가지 다 적용이 가능한데 어떤 걸 적용해도 상관없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제 해지 그 취소는 기납했던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해지 환급금 지급하는 걸로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성립 18조 보시면 이제 별도의 조건 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 별도의 조건 4가지를 붙여가지고 그 인수를 할 수가 있고 인수는 30일 이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부담보 별도의 조건 4가지가 붙은 것 중에 부담보 인수된 거에 대한 거는 5년이 경과했을 때 추가 진단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보상이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의 철회는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 확률이 나왔습니다. 알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이거는 취소 사유 3가지가 있죠. 근데 이 기출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그 통신 판매 설명 의무 두 가지가 이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계약의 무효는 2014년도에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기출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3가지죠. 우리 무효가 되는 사유 머릿속에 딱딱딱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22조 계약의 변경했을 때 수익자 변경하는 내용 수익자 변경하면은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고 보험사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그 감액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험계약에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지한 걸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 해지한 거에 대한 해지 환급금이 따로 나가는 금액이 있으면 나가야 된다. 해지 환급금은 누구한테 간다고 했죠? 계약자한테 가죠. 이제 항상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헷갈리도록. 그 다음에 보험 나이 정도는 보험 나이가 무엇인지 보험 나이 이제 계산 방법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딱 제가 50분 딱 맞췄어요. 50분 어찌 또 마무리를 또 빨리 해서 50분에 딱 맞췄고 50분에 딱 맞췄고요.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집중해서 좀 했는데 후유장애 암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거는. 자,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어땠나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뭐 제가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어가지고 저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제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 강사님들이 훨씬 더 잘하시겠죠. 잘하시겠지만 제가 또 저 나름대로의 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제 실무를 하니까 좀 보여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부분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는 강사님들이 알려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딱 이건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강사님들은 모든 가능성이 열어두고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딱 제가 아는 제 수준에 알고 있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더 제가 알려드리는 거에서 더 딥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사족을 조금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좀 줄였어요. 제 이야기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맞추려면 이 공부 이야기만 쭉 나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사항 더 있나요? 질문 혹시 여기까지 하면서 질문했던 거 질문사항 무효돼요. 무효. 암진단 취소가 아니고 무효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취소인가 무효인가 좀 헷갈린데 네네네 맞아요. 무효예요. 무효. 죄송합니다. 매주 토일 10시고요. 안 관련된 거 수술 이런 거 제가 그때 할 때 진행할게요. 네. 오늘은 오늘 제가 강의한 거에 대한 것만 좀 질문을 좀 해주세요. 제가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헷갈려가지고 질문이 없는 걸까요? 저 매주 토일 예정하고 있어요. 매주. 무효사유 문제 나와가지고 안 내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어저께는 그냥 그것만 했어요. 계속 그 오리엔테이션만 했어요. 저는 오리엔테이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친해져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했고요. 네. 저는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번 기출되면 출제 그 부분은 암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 60점 목표에 출제됐던 거는 다시 출제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갈 거예요. 네, 안 됩니다. 괜히 불안해서 제가 만약에 지금 공부하면 그건 무조건 안 할 것 같아요. 출제됐던 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할 때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만 좀 드릴게요. 제가 피드백을 항상 받을 거예요. 근데 피드백은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저도 발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좋았다, 어떤 내용이 안 좋았다.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분명히 좀 해주셔야 그리고 익명이기 때문에 과감 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과감 없이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한테 좀 좋으면 제일 좋다고 안 좋으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너무 또 과감 없이 막 욕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뭐 이렇게 하시면 저 상처받아요. 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 들으면서 내가 왜 하냐 하면서 포기할 수 있으니까 요금 빼시고 자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